중국에서 이제 내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채의 주택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도를 중산층이라고 대부분 표현을 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연일 따끈한 소식들로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최한근이 중국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중국 내에 가속화되고 있는 중산층들의 탈중국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 있는 중산층들의 투자도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청년층들의 출산 의향도 굉장히 급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심지어 일부는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자 중국을 떠나 해외로 가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 중국에서 이제 내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채의 주택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도를 중산층이라고 대부분 표현을 하는데, 성공한 삶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런 중산층의 신념과 목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집값 하락에 대한 이유인데, 올해 3, 4분기 3선 도시와 4선 도시 그리고 1선 도시 모두 가격이 다 폭락을 했고, 이 사교육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최고의 사교육 기업이기도 하죠. 신동팡이라고 하는 최대 사교육 기업이 1,500개의 전국에 있는 지점들을 폐쇄할 만큼 이번에 정책이 굉장히 강한 타격을 보였기도 하고, 또 지난 8월 중국 공산당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시 주석이 발표한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의미의 공동부유에 따라서 내년 고소득 중산층의 성과급에 대해 최대 45%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중산층은 이런 규제와 압박 속에서 자산을 지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중국의 자산가들의 투자 이민을 돕고 있는 광동의 한 에이전트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은 중국 경제와 소비가 회복되고 선전과 같은 일선 도시들의 집값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지만, 최근에 이런 상황이 바뀌어서 해외 투자와 이민 계획들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동 부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고액 자산가들과 중산층들에게 큰 위기감을 줬다라는 것이 꽤 분석들이고, 실제 국내외 세무 전문가와 가족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 가족 구성원들의 자산을 재편하려는 움직임들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중국인들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진 않았지만, 지금은 해외 영주권 취득하는 일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제는 그럴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서 중산층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또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의 신생아에 대한 인구입니다. 중국의 신생아 인구는 2016년에 1,800만 명에서 2020년 1,400만 명으로 5년 동안 급감을 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3자녀 정책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부를 물려줄 통로마저 없게 되니까 당연히 애를 낳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또 중국의 장점인 이런 원어로 진행되는 국제학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장점인데, 이런 국제학교들이 외국인 교사의 취업 비자도 취득이 어렵고 또 운영에도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주다 보니까 지금 점차 국제학교의 허가권을 폐지하는 과정이 진행 중인 국제학교들도 많고, 재학하고 있던 중산층들의 부모들은 이 학교의 어떤 이런 다양한 위기로 인해서 자녀들이 직접 해외로 나가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증가되는 유학비의 가계 경제가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청년들은 대체로 출산이 자신의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릴 거라고 내다보는 시각이 강해졌고, 실제로 79.4%의 청년들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소비력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혼자 살 경우에는 승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낙관적이고 본인의 수입들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지만, 결혼을 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이 소비를 줄여야 되면서 이 소비를 아이에게 물려줄 수도 없다라는 현실이 굉장히 좀 답답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직장인들과 회사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이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이 절강성에 있는 대다수의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본인들의 현금에 대해서 재투자로 인한 사업의 규모화에 더 이상 활용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대출을 크게 늘려서 이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도 함께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집값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점의 집값은 100만 원인데 대출이 80%가 가능해서 80만 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가 있다면, 앞으로 이 집값이 80만 원으로 된다면 10%면 64만 원의 대출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 사업자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최대한 대출을 발생시켜서 유동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재산세 때문인데요. 갑자기 늘어난 재산세와 복합적인 세금으로 인해서 이제 일선 도시들의 주택들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던 중산층 이상의 자산가들은 이제
이제 노른자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 도시의 부동산 거래량은 39.1%, 그 다음에 이선 도시의 부동산 거래량은 31%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매를 하면 또 거기다 세금을 또 내야 되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활발하지 않게 되고 이게 가격 하락에 굉장히 큰 가속화를 시키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의 어떤 중산층이나 고액 자산가들을 억제는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게 이제 중국 중산층들의 탈중국, 해외로의 어떤 이주로 해외 그런 영주권 취득을 위한 현상으로 가속화될 것이고 크게 본다면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 부유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 정책들인데 본래 취지에 맞게끔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의 중산층은 어떻게 이제 생활하고 있을까, 어떠한 고민이 있을까라는 부분, 사회주의 국가의 중산층과 이 민주주의 국가의 중산층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런 자료들을 준비를 했는데 결국 다르지 않다라는 거, 결국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산층의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촬영 공간을 바꾸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